안녕하세요. 획다보험 뉴스입니다. 자동차 보험 시험 딱 5문제 나옵니다. 합격을 부르는 핵심 포인트만 콕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엄청난 시험 범위 때문에 진짜 막막하셨죠?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해설에서 짚어드리는 내용만 확실하게 챙겨가셔도 목표 점수 넘기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복잡하고 지루한 교재 텍스트는 다 빼버리고요. 진짜 시험에 나오는 알짜배기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 뇌리에 팍 꽂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정복할 5가지 핵심 뼈대입니다. 첫 번째, 법적 책임과 입증 책임. 두 번째, 보험기간 설정. 세 번째, 핵심 보상 한도. 네 번째, 12대 중과실. 마지막 5번째로 가족운전자 한정 측약까지. 이 흐름대로 머릿속에 서랍을 딱 하나 만들어 두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법적 책임과 입증 책임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딱 나면 우리에겐 크게 3가지 차원의 책임이 떨어집니다. 첫째로 민사상 책임인데요. 이건 차의 운행자가 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어도 내 차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이걸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형사상 책임입니다. 원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웬만해선 처벌을 면해주거든요. 근데 교통법규 위반 특리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사고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외 없이 처벌받습니다. 셋째, 행정상 책임. 이건 다들 잘 아시는 범칙금이나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이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 3가지를 엄청 교묘하게 섞어서 물어보니까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그리고 시험에 무조건 등장하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사고가 났을 때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입증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보통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답은 완전한 반전입니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요, 바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직접 저 진짜 운전할 때 주의 다 했고요, 제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무과실의 조건을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겨우 책임을 벗어날 수 있어요. 수험생분들이 여기서 진짜 많이들 속으시거든요. 입증 책임은 가해자, 이거 하나는 지금 당장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고 가자고요. 네, 머리 한번 가볍게 식히시고요. 두 번째 핵심인 보험기간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의 효력이 정확히 언제부터 짠 하고 나타나는지 묻는 문제, 이것도 완전 단골이죠. 기존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던 일반 차량은 보험이 시작되는 첫날의 24시, 그러니까 자정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생애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최초 가입 차량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당장 차를 몰고 나가야 하는데 자정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최초 가입 차량은 보험료를 딱 낸 그 순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 차량은 밤 12시, 최초 가입은 돈 낸 순간. 이 2가지 차이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어서 3번째 섹션, 대인배상, 핵심 보상 한도와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지금부터 부르는 숫자들은 실제 시험지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사되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이 숫자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대인배상 1의 사망보상 최고 한도 바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피해자의 잘못이 너무 커서 과실을 따지다가 보상금이 막 깎이더라도요, 사망사고만큼은 최저 2천만 원을 무조건 보상해준다는 사실, 이것까지 세트로 외워두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자, 그럼 부상을 당했을 때 최고 보상 한도는 얼마일까요? 바로 3천만 원입니다. 사망이랑 비교하면 숫자가 확 줄어들었죠? 아까 그 1억 5천만 원이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상은 최대 3천! 머릿속에 도장 꼭 찍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핵심 숫자, 사고가 나고 나서 남게 되는 후유장애의 보상 한도는 사망과 똑같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막막하겠죠? 이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보상 한도는 여러분이 방금 열심히 외우신 대인배상 1과 완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보장 사업은 억울하게 다친 몸, 즉 신체 피해만 구제해주지 자동차가 망가진 대물 피해는 단 1원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대물 보상 절대 제외.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옵니다. 자, 호흡 한번 고르시고 네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종합보험을 빵빵하게 들었어도 형사처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은 너무 상식이라 다들 아시죠?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파놓은 함정은 바로 속도 위반이에요. 제한 속도를 한 1, 2km 넘겼다고 다 중과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했을 때만 12대 중과실로 칩니다. 만약 보기에 10km 초과라고 나오면 그냥 웃으면서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사고 같은 것들이 전반부에 쭉 포함되어 있죠. 계속해서 볼까요? 음주운전,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아주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0.03이라는 숫자도 엄청 자주 물어봐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 인도로 차가 돌진하는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사고, 마지막으로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묶지 않은 화물 고정조치 위반까지 이 12가지 항목 중에 단 하나라도 걸리면 피해자랑 합의를 했든 말든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얄짤없어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 조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고의사고입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니면 홧김에 욱해서 일부러 사고를 냈다? 이건 보험회사의 면책사항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그야말로 절대 보상 불가 철칙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특약을 들었든 어떤 그럴싸한 핑계를 대든 고의사고는 10원 한 장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쉴 틈 없이 달려왔네요. 어느덧 오늘 해설의 마지막 출제 포인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엄청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싸지겠죠? 근데 보험회사가 쳐주는 가족의 범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깐깐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가계도를 한번 싹 그려보세요. 즉 기명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딱 위, 아래, 양옆. 다시 말해서 배우자, 부모, 그리고 자녀까지만 딱 1촌으로 인정해줍니다. 반면에 피를 나눈 형제나 자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녀는 안타깝게도 이 혜택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보기에 형제라는 단어가 쓱 보이면 무조건 그게 정답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금쪽 같은 시험 시간을 확 줄여지는 초특급 합격 팁 하나 나갑니다. 시험 문제 풀다가 양자녀, 양부모, 계부모 이런 식으로 앞에 양이나 개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순간적으로 이거 가족 맞나? 하고 멈칫하시죠? 자, 이제부터 이런 글자는 그냥 마음속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세요. 법적으로 일촌 관계만 성립한다면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훌륭한 가족으로 특약에 포함됩니다. 이 요령 하나만 챙겨가셔도 엄청 까다로워 보이는 보기 하나를 1초 만에 쳐낼 수 있다니까요. 자, 오늘 다룬 이 5가지 핵심 출제 포인트 머릿속에 아주 찰지게 달라붙으셨나요? 두꺼운 교재 붙잡고 밤새우는 것보다 오늘 이 해설에서 짚어드린 핵심 흐름만 뼈대에 착착 붙이셔도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이 손을 들고 있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과연 이 5가지 개념 중 어떤 걸 가장 먼저 내 지식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합격 기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헥타보험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사내죠. 자동차 보험 핵심 문제들을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혼자 줄줄 읽으면 재미없으니까요. 두 사람의 핑퐁 대화로 아주 쉽게 풀어볼 겁니다. 제 옆에는 오늘 제가 던지는 까다로운 함정 질문들을 온몸으로 막아내실 진행자 B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진짜 수험생의 마음으로 빙의해서 헷갈리기 딱 좋은 함정 문제들 한번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카로운 문제든 다 방어해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자신감 좋으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화면 보시면서 B님과 함께 마음속으로 정답을 콕콕 찍어보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로 시원하게 다이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표대이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바로 대인배상 1이죠. 여기서 사망시 보상 한도는 최고 얼마고 또 최저 얼마일까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사망 최고 한도는 1억 5천만 원.
이건 정말 확실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최저 한도요? 최저 한도라는 것도 따로 있었나요? 살짝 당황스럽네요. 아하, 방금 정확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빠지는 함정에 걸리셨습니다. 사망 최고 1억 5천만 원,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과실상계라 아무리 깐깐하게 하더라도 유족들이 억울하지 않게 절대적으로 챙겨주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바로 최저 2천만 원입니다. 이 2천만 원이라는 숫자 시험지에 정말 단골로 등장하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해요. 그리고 부상의 경우에는 제일 심각한 1급이 3천만 원, 제일 가벼운 14급이 50만 원이라는 것도 지금 바로 머릿속에 사진 찍듯 찰칵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첫 문제부터 아주 쫄깃했죠? 그럼 바로 다음, 이번엔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2로 넘어가 볼게요. 진행자 B님, 대인배상 2에서 장례비는 딱 얼마가 지급될까요? 그리고 위자료 금액이 나이에 따라 확 달라지는데 그 기준 연령이 몇 세인지 혹시 아시나요? 장례비는 확실히 알아요. 실제 장례식장에서 얼마를 썼던 상관없이 무조건 500만 원 정액으로 딱 떨어지게 주잖아요. 그런데 위자료는 나이가 많으시면 금액이 살짝 줄어드는 건 아는데 정확한 기준 나이랑 액수가 입가에서 맴도네요. 오, 장례비 500만 원 정액 지급 아주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실제 쓴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위자료 기준은 바로 65세입니다. 이 나이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이면 8천만 원,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험 보실 때 65세라는 턱걸이 나이랑 8천 그리고 5천이라는 숫자를 꼭 짝지어서 완벽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기습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사고로 다쳐서 당장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받는 휴업손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실제 줄어든 수입의 몇 %를 보상해 줄까요? 아니, 다쳐서 억울하게 일을 못한 거니까 당연히 내가 손해본 수입의 100%를 다 채워주지 않을까요? 그래야 공평하죠? 땡!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100%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답은 전액이 아니라 딱 85%입니다. 100%가 아니라 85%만 적용해서 준다는 점, 이게 바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점수를 쑥 올려줄 아주 중요한 핵심 숫자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85%. 자, 이제 남의 몸이 아니라 남의 차나 물건을 물어주는 대물배상 파트로 주제를 싹 바꿔보겠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차를 싹 고치긴 했는데 중고차 값이 뚝 떨어지는 이른바 시세 하락 손해, 이거 다 속상하다고 무조건 다 보상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거 저도 압니다. 수리비가 무진장 많이 나와야 돼요. 차량가액의 몇 % 이상을 훌쩍 넘겨야 보상받을 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비율이 30%였나요? 30% 아닙니다. 수리 비용이 사고 나기 직전 차량 가액의 딱 20%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수리비가 꽤 나와야 한다는 조건 자체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차가 얼마나 새 차냐에 따라 보상해주는 비율이 계단처럼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출고된 지 1년 이하인 완전 새 차는 수리비의 20%, 1년 넘고 2년 이하면 15%, 2년 넘고 5년 이하면 10%를 보상해줍니다. 20, 15, 10, 이 줄어드는 비율 순서를 머릿속에 꼭 새겨두세요. 5년 넘은 차는 아예 해당 사항 없다는 것도 팁입니다. 계속해서 대물배상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대차료, 쉽게 말해 렌트비 문제 가보겠습니다. 내 차 수리 맡기고 렌트카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렌트카 안 썼으니까 고맙다고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을 좀 주잖아요. 보통 렌트비의 한 절반? 50%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절반도 어림없습니다. 렌트를 안 하면 대여 자동차 요금의 딱 35%만 줍니다. 은근히 짜죠. 그리고 만약 렌트를 한다면 기준은 무조건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동급 차량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차가 완전히 박셀이 나서 아예 수리가 불가능한 폐차 상태라면 렌트 기간을 한 달, 두 달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최대 10일까지만 딱 인정해 줍니다. 35% 그리고 최대 10일, 이 두 개 꼭 체크하세요. 자, 이번엔 시험에 정말 지겹도록 나오는 아주 클래식한 함정 하나 파보겠습니다. 내 차 망가진 걸 보상받는 자기 차량 손해, 우리가 흔히 자차라고 부르죠. 진행자 B님, 자차 보험 빵빵하게 들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누가 내 차에 타이어 4개만 쏙 빼갔어요. 이거 보험 처리될까요? 아니, 휠이랑 타이어가 얼만데요. 어쨌든 내 차의 일부분을 도둑 맞아서 큰 손해를 입은 건 확실하니까 당연히 자차로 싹 보상해주지 않을까요? 하하, 제가 판 함정에 너무 시원하게 빠지셨는데요. 방금처럼 타이어나 내비게이션 같은 부속품만 얄밉게 훔쳐간 부분 도난은 자동차 보험에서 절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차를 통째로 잃어버린 전체 도난만 보상하거든요. 그리고 차를 통째로 도난당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사에서 돈 입금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30일이 경과해야만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30일 기다려야 한다는 이 숫자 절대 속지 마세요. 다음은 무보험차 상해 파트입니다. 뺑소니차나 보험 안등차에 치였을 때 내 몸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담보죠. 그런데 이거 아무나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깔아둬야 하는 필수 담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남 다치게 한 거 물어주는 대인 1이랑 대인 2, 그리고 남의 차나 물건 물어주는 대물배상, 이렇게 3개 정도만 기본으로 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거의 다 오셨는데 하나가 딱 빠졌네요. 대인 1, 대인 2 대물배상은 맞고요. 거기에 내 몸 다쳤을 때 챙겨주는 자기 신체 사고까지 이 4가지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싹 다 가입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무보험차 상해라는 튼튼한 방패를 추가로 달 수 있습니다. 4가지 동시 가입 꼭 기억하세요. 이번엔 일상생활에서도 진짜 많이들 헷갈리시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입니다. 진행자 B님, 이번 명절에 고향 내려가서 피를 나는 친동생이 제 차를 몰다가 쿵! 사고가 났어요. 가족 특약으로 당연히 보험 처리되겠죠? 아니 방금 피를 나는 친동생이라고 하였잖아요. 동생이 가족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가족입니까? 당연히 커버되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날 소리. 그러다 사고 나면 진짜 독박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 특약이라고 할 때 형제자매는 남입니다. 보험에서는 딱 1촌까지만 가족으로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 나를 낳아준 부모,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까지만 1촌이라서 포함됩니다. 친동생, 친언니, 조부모, 손자녀는 촌수로 2촌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됩니다. 시험에서 양자녀나 계부모 나오면 1촌이니까 동그라미 치시고요. 형제자매 나오면 2촌이니까 가차없이 X 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험생분들이 은근히 골치 아파하는 까다로운 숫자 문제 들어갑니다. 무사고면 깎아주고 사고 나면 올리는 보험료 할인 할증, 평가 대상 기간인데요. 개별 계약이랑 회사 같은 데서 하는 단체 계약, 이 2개 기준 기간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진짜 헷갈리네요. 둘 다 그냥 심플하게 사고 기록 과거 3년치 보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심플하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 2가지를 확실히 비교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개인들이 하는 개별 계약은 전전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단체 계약은 직전 3년을 봅니다. 개별은 3개월, 단체는 3년. 이거 입에 딱딱 붙게 소리내서 반복해 두셔야 시험장에서 지문 읽을 때 안 꼬입니다. 자,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사고 났을 때 보험료 팍팍 오르게 만드는 무서운 벌점 점수 알아볼게요. 제일 심각한 사망사고는 몇 점 할증되죠? 그건 제일 크고 무거운 거니까 확실히 합니다. 한 방에 4점이죠? 빙고! 4점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일 가벼운 거, 할증 기준 금액인 2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물적사고는 몇 점일까요? 가벼우니까 기본 점수인 1점 아닐까요? 또 땡! 내 몸 다친 자기진체 사고나 내 차 망가진 자차 사고는 부상 등급 상관없이 무조건 1점 깎이는 게 맞는데요. 200만 원 이하의 아주 가벼운 물적 사고는 딱 절반인 0.5점입니다. 이 0.5점이라는 디테일이 합격을 가르는 킬러 포인트거든요. 0.5점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의 진짜 핵심인 자동차 보험 파트를 속도감 있게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 다뤘던 퍼센트, 한도액, 예외 사항들 중에 혹시 본인이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숫자가 당일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면 어떨까요? 진행자 빈님, 오늘 직접 풀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와, 진짜 땀 뻘뻘 흘렸습니다. 제가 대충 흐름은 다 안다고 자만했는데 막상 디테일한 숫자 들어가니까 함정에 푹푹 빠지네요. 대차료 35%, 가족 한정에서 형제는 빠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0.5점. 오늘 틀린 것들 당장 돌아가서 다시 꼼꼼히 복습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수험생 여러분. 자격시험은 결국 이런 정확한 디테일 싸움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핵심 숫자와 예외 조건들만 완벽하게 소화하셔도 자동차 보험 파트 점수는 아주 거뜬히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한 번에 찰떡같이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헥타 보험 뉴스 핵심 해설은 여기서 활기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